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안녕하십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공화당을 지켜봐 주시고 아껴주시는 전국의 많은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공화당의 젊은 청년들을 만나보는 시간 문브레이커스 리포터 한근영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 제가 어깨에 부상을 입어서 수술한다고 한 주를 못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마스크를 끼고 시작했던 것은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마스크에 대한 지금 코로나 중국 폐렴이 워낙 극상이잖아요. 아무리 언론이 못 믿었고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미워도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은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시작했습니다. 녹화 방송이고 발열 체크도 확실하게 했고 확진자도 아니니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문브레이커스가 처음 확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제일 많이 이분 해주세요, 이분 해주세요 얘기 나왔던 탑3 중에 한 분을 모실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찾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듣고 싶었던 청년인데, 요즘 이 청년이 어디 갔나, 안 보인다, 안 들린다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이렇게 기쁘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파도 이승희 청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의 파도 스타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내일 아침은 평양에서 먹는다. 자유의 파도입니다. 예, 혹시나 못 알아보시는 분들 계실까봐 일부러 좀 빨간 모자도 챙겨왔습니다. 예. 아주 기계가 넘칩니다. 예. 자, 이제 마스크를 벗고 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확실하게 열도 전혀 없고요. 네. 둘 다 확진이 검사도 받았는데 전혀 둘 다 없는 걸로 확인이 됐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각자 가정에서 그리고 생활에서는 마스크를 꼭 껴주시길, 특히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 더 꼭 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찾으셨는데 저랑 되게 친하잖아요, 사적으로. 네. 저랑 되게 친한데도 저도 바쁘기도 했고 네. 학교 복학하고 이런다고 네. 또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바빴는데 연락도 못 드렸는데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도 이제 간혹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는데 어떤 분들은 자유의 파도 이승희 청년이 변희재를 따라갔다. 변희재랑 따라다니더라. 뭐 이런 소문도 들리는 거 보고 생각보다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구나. 뭐 그런 거는 좀 느끼긴 맞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된 기분도 들더라고. 그런 저한테 진짜 네. 이승희 청년 어디 갔냐, 네. 한근영 최고위원이랑 원래 친하지 않느냐. 예. 저도 친한데 친하고 존중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잠깐 일신의 이유가 있던 뭐가 있던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물어보기가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저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근데 전혀 그런 개인적인 고뇌도 있었겠지만 네. 크게 상관없이 그냥 다른 개인적인 저는 그냥 그거였어요. 이제 저희 총선이 우리공화당이 이제 4월 15일 날 총선이 끝난 뒤로 저는 이제 당에서 4월 30일까지 이제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 계약이 끝나고 나서 제가 알기로 이제 우리 당이 원내 교섭단체 목표를 이루고 잘 됐으면 이제 제가 당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여건이 됐었을 텐데, 알다시피 우리공화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공화당 역시 같이 좋은 결과를 못 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속에서 그냥 알아서 당에 이제 당
여건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을 텐데 괜히 뭐 밥줄 하나 더 있는 거 더 부담될 것 같기도 하고 당비를 더 내면 모를까.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이제 제 알아서의 이제 좀 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그 청년 뭐 취업 프로그램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단 뭐 기술이 있어야 어떻게든 뭐 먹고 살고라도 할 수 있으니까 기술을 좀 익히려고 지금 그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민도 좀 알아봤습니다. 이민. 예. 어디 나라 알아보셨는데? 네, 북아메리카 쪽으로. 예. 캐나다랑 미국? 예, 캐나다나 미국. 이제 아이고. 캐나다인데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한 2년, 3년 지내는데, 2년 정도 지내는데, 이제 생활비, 주거비용, 이민을 받기 위한 교육 과정, 뭐 이런 거 다 하면. 근데 뭐 그 돈, 그 돈이 뭐. 있었으면 한국에 에이, 살지.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뭐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겠다 뭐 이런 걸로도 보일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은 이제 우리공화당이잖아요. 근데 우리공화당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애국 우파 세력이 모두 거의 뭐 괴멸된 상태니까, 뭐 교육은 정교조, 언론은 언론노조, 뭐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헌법 하나 남았으니까, 헌법도 뭐 민주당이 얼추 뭐 저기 뭐야 180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00석이 넘는 이유가 새누리당이 미래통합당, 이제는 또 국민의 뭐 힘당이라고 바꿨는데, 아무튼 그 당이 109석이죠. 근데 9명 넉넉하다, 뭐 200석 안 된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국민의힘당 이제 바뀐 걔네들은 쉽게 얘기해 좀 쓰레기들이잖아요. 기회주의자. 많이 쓰레기. 많이 쓰레기들이잖아요. 오물만도 못한 존재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지금의 여당과 언론들이 헌법을 고쳐야 된다. 1980년대 때 헌법으로 뭐 2000년대를 어떻게 살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고쳐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9석 중에 과연 얼마나, 헌법을 고치면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낼까요? 저는 얘네들은 얼마 전에도 뭐 날이 가면 갈수록 매일 접하는 뉴스들이 이제 놀랍죠. 뭐 문재인에 대해서도 놀랍지만, 그 국민의힘당, 그 지금의 야당이라는 자기네들 스스로는 또 거대 야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진짜. 역사상 가장 작은 제1야당, 거의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넘어서고는 가장 작은 제1야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네들이 거대 야당이라고 하면서 일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다음 선거 때도 어떻게 나만 당선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보신주의로서는 저는 헌법의 저지선이 뚫렸다고 보고, 나라의 흐름도 바뀌었고, 또 저는 사실 유튜브도 이제 자유의 파도도 안 찍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공화당 활동에 있어서 좀 자주 모습은 안 비쳤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하루하루 생활상에서는 늘 뭐 합니다. 뭐 식당 아줌마들이나 뭐 이런 거 만나는 사람마다 헌법 혹시나 국민투표로 가게 되면은 절대 찬성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 바꾸면 안 됩니다. 늘 그런 얘기하고, 아직도 뭐 주변에 뭐 조국 수호를 외치는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직도 그런 사람들하고 다투면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제가 가진 어찌됐든 뭐 노력은 하고 있긴 한데, 가장 큰 건 어찌됐든 총선에서 지니까 조금 맥도 빠지고. 맥이 빠지더라고요. 맥이 빠지고, 제가 보니까 그 태극기 집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뭐 기독 자유통일당, 뭐 친박신당, 뭐 갖가지 정당을 합해도 그 수를 다 합쳐도 한 석이 나올까 말까더라고요. 비례석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문재앙이 3년을 넘게 나라를 그냥 박살을 내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깨어나지 않은 존재들이 많은가. 뭐 혹자는 또 부정선거를 얘기를 합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진 거다 하는데 저는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쳐도 뭐 만약에 쟤네들이 200석 아닙니까? 지금의 좌익 세력들이? 그러면은 만약에 부정선거에도 뭐 많아야 뭐 10석, 15석 뺏어갔다고 치고 그래도 진 거 아닙니까? 이겨가는데 몇 석을 뺏긴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개박살이 난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그럼 과연 쟤네들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다 표를 뒤집었겠어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르신들이 물려주신 다음 세대들은, 후배 세대들은 우리처럼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하면서 열심히 해서 우리 세대에게 물려주신 그 풍요와 부가 번영이 안일하게 만들고, 예. 뭐 자유라는 소중함을 잊게 만들고, 뭐 안보관도 없고, 뭐 그런 거죠. 안보 불감증 걸리게 하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되고 개인 이기주의 뭐 이런 거 극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좀 상당히 절망적이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당원증도 받았고 우리공화당을 한시도 떠난 적은 없었고요. 늘 지켜봐왔고 뭐 가야 되는데 인사 한번 드려야 되는데 뭐 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뭐 좀 의욕이 나야 밥도 먹는 거고 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당했을 때 바로 밥 잘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냥 맥 빠져서 조금 그냥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 좀 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니까 편의제 따라간 거 재충전? 아닙니다. 네. 편의제 절대 따라가지 네. 않았대요. 네.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막 부들부들 하시잖아요. 저 진짜 최근 들어서 저는 사실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뭐 변희재가 대한애국당 시절에도 박차고 나가면서 안 좋게 나갔잖아요. 근데 그래도 쓸모 있는 칼이다. 어찌됐든 좌익들을 베기에는 나쁘진 않은 칼이다. 근데 그 칼이 나를 벨 때도 너무 많아.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이 바뀌셨어요? 아니, 예, 바뀌었어요. 조원진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변희재와 화해하고 같이 잘 지내면서 좀 공조하면서 협력하면서 이 난세를 헤쳐나가길 원하셨는데 대표님께서는 근데 대표님의 그런 감옥에 갔다 와서도 변희재가 원하는 거 막 다 들어주고 했었잖아요. 뭐 특검 뭐 이런 거서부터 해서 뭐 법안 그랬는데도 변희재는 또 배신을 한 겁니다. 또 그리고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우리공화당 뭐 가로세로 연구소 뭐 안정권 뭐 하루 종일 이쪽 세력 나름 그래도 애국 세력이라는 사람들을 하루 종일 욕만 하고 하루 종일 까대기만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저도 질렸고 저는 어찌됐든 우리공화당 당원 아닙니까? 청년당원 우리의 지도자가 버렸다고 하는데 나는 뭐 변희재 좋아요 변희재 뭐 해야 돼요 뭐 반대 생각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대표님의 생각을 존중하고 따르고 오르신 결정으로 생각을 해서 변희재는 이제 그냥 그러고 살라고 해야죠 뭐 그러고 평생 그러고나 살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사실 많잖아요. 네. 제가 할 말이 많지만 굳이 뭐 제가 당의 직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언급을 하고 싶진 않은데 저도 굉장히 많이 시달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안 건드리는 게 그냥 벌칙은 안 냅두고, 건드리는 게 맞다. 네. 근데 좀 한 가지 그냥 안타까운 거는 안타깝다기보다는 이제는 약간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넘어서는 의구심까지 드는데 네. 그 스태미나 그 정력 그 우파들을 공격하는 그 힘 있잖아요. 옛날에는 정의경을 공격을 했고 대표님도 공격을 했고 뭐 정미영 초대 사무총장도 공격을 했고 그렇게 1년에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나름 뭐 잘잘못이 있겠지만 우파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힘을 문재인 정권과 조국 저런 놈들한테 다 쏟아부었으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판이 낫지 그러니까요. 않았을까? 요즘은 지금
지금보다 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을까? 네, 요즘은 뭐 그런 또 생각은 합니다. 하루 종일 뭐 그 안정건 뭐 그 욕하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안정건이라는 사람을 뭐 제가 우리공화당 당원 입장에서 뭐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냥 변희재가 하는 컨텐츠가 늘 그런 거일 뿐이니까 좀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좀 여러 종류의 사람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둘로 나누자면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약간 나 혼자든 내 주변 사람이든만이라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잘 모르는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는 타인 정도도 끌고 함께 잘 해보려는 세 종류 정도의 크게 사람이 있다고 보거든요. 뭐 비율은 크게 다르지만 근데 전자에 가깝지 않나. 새 전자에 가깝지 않나. 꼭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꼭 내가 한 말이 무조건 맞고 내가 한 말이 맞다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 더 이제 싸움에 싸움을 곁들이면서 비난에 비판을 넘어 비난까지 가고 공격을 해가는 그런 행태가 참 이제 그분 나이도 이제 어디 가서 철없다거나 이제 자기 행동에 자기가 스스로 다 책임져야 되는 나이가 한참 지났는데 젊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성호스님만 좀 안타깝습니다. 불쌍합니다. 성호스님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저 성호스님 좋아하고 성향이 되게 잘 지금도 좋아하는데 성호스님이 의리의 또 캐릭터다 보니까 변희재와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내고 어떻게 보면 뭐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좀 따라다니고 이러시는데 성호수님이 참 속이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네. 뭐 그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 뭐 우리 당에서는 그만하고 할 얘기는 많지만 하말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자유의 이승희 청년이 변희재를 따라갔다는 그런 소문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소문은 완전 거짓이었다로 판명이 났고 뭐 덮어뒀을 때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법이죠. 그러고 참 근데 요새 제가 얘기 들으면서 좀 그런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사실 최근에 뭐 우리가 총선 이후에 뭐 눈에 띄게 우리와 함께 했던 최전선의 전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태극기 집회에서 여러분들 옆에 민초로서 우리 당원으로서 그냥 조용하게 태극기 들고 조용하게 활동을 하던 아니면 당보를 돌리던 그런 분들일 수도 있고 한데 총선 이후에 이제 각자 뭐 심경의 변화 아니면 이제 경제적 한계 뭐 그쵸. 오히려 몸이 안 좋아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우리의 투쟁의 일선에 못 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잠깐 떠났다든지 아니면 아예 떠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이승희 청년은 마음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거든요. 이 예를 계기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뭐 그 사람이 믿을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씩 다 있으실 거예요. 가까웠던 혹은 뭐 무대에서 많이 봤던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을 믿었던 만큼 그 사람이 떠났을 때도 많은 고뇌와 많은 진짜 아픔을 딛고 그 사람이 떠나는 결정을 아니면 일시적으로 떠나게 됐다는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히려 보듬고 정말 고마웠다. 앞으로 다시 또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힘내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말해라. 저는 그게 한 번 동지였으면 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마음 떠나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도 그렇게 됐을 때 진짜 다시 뭐 몸도 마음도 경제도 추스른 다음에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옛날에 드라마 됐는데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투쟁도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돌아오지 말라고 바람 불어서 쫓아내는 거는 좀 잘못됐잖아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풍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님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뭐 일단 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꽤 했는데 우리공화당과 함께 그래도 꽤 했는데 구독자가 4월 그 15일 이후로 몇백 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개인적으로도 또 굉장히 좀 서운하고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예. 사람 마음. 뭐가 어떤 부분이 서운하냐면 첫 번째로는 뭐 우리 공화당이 선거에서 참패를 했다. 그래서 볼 것 없다. 하면서 모든 이런 애국 활동이라든지 나라를 생각했던 그 마음을 다 접고 그냥 난 원래 하던 본연의 일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마음에서 취소를 누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자유파도 이승희청이 안 보이더라. 총선 뒤에 안 보이더라. 뭐 떠났다. 뭐 배신했다. 뭐 이러면서 또 취소 누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러는데 저는 아니었다. 다 서운한 거예요, 그게. 어차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어떻게 대통령님 구출하겠다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게 분명한데, 애써 그 어려운 마음을, 그 숭고한 가치잖아요, 사실. 얼마나 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우리공화당 같은 애국자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근데 그 분들이 그걸 접으실 때 그 마음이 좀 안타까우면서도 또 꼭 저런 결정을 하셔야 되나. 또, 아직 배신했다. 그래서 구독 취소 누른다. 뭐 이래서 또 구독 취소 누르시는 분들도 꼭 그래야만 되나. 왜냐면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인데.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나갔어. 이래저래 해서 나갔어. 근데 저는 나가는 분들도, 자유인데, 욕하고 나가는 분들은 나가서 욕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좀, 적대시 되는 건, 저 역시도 적대시 되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그냥 조용히 나간 분들도 너무, 몰아세우고, 배신자고, 변절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식당 같은 거거든요. 언제든지 또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 공화당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일단은. 정상적이고, 애국심 가득하고, 진짜 투쟁력 넘치고, 열정 있고, 진짜 나라 사랑하는 순수한 애국자 분들만 모여있는 이 곳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결국은 잠깐 미끄러졌다가 아니면 잠깐 오류를 범해서 판단에 오류를 해서 나가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셨을 때 와라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나갔다 배신자다 그냥 해서 아예 짓이겨 버리면은 그게 다시 못 돌아오고 그게 우리 공화당의 확장성과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안타깝다. 네, 항상 안타까웠고 옛날에 뭐 예민한 얘기겠지만 홍문종 그 사태 때도 저는 홍문종 그 의원서부터 해서 그 뭐 막 무리들 있잖아요. 그 홍문종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그런 분들이야 이제 다시는 못 오고 욕하고 이제 하는 거고 그냥 순간적으로 홍문종이 계속 홍문종 그분이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뭐 메시지 맨날 주머니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날 선택했다. 우리 관에 배신했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가신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일반 평범한 그냥 우리 같이 맨날 집에서 같이 있던 그런 애국 당원 동지분들은 좀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가 제가 아는데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랑 원래 옛날에도 집회 때도 그분이 그러니까 합당을 하기 전에 그 분당과 합당 그 이전에도 우리 당에서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뭐 그 갈라서는 사태에서 그쪽을 따라갔죠. 네. 근데 이제 몇 달이 지나고 심지어 총선이 지나고 한 5월인가 6월쯤에 자기가 잘못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내가 너무 대표님과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헌신을 하고 우리 지도부가 그렇게 진짜 욕심 없이 했는데 왜 못 믿었는지 내 스스로가 좀 그런데 동지들을 볼 낯이 없어서 그리고 동지들 중에 너무 자신한테 배신감을 심하게 느끼고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어서 돌아가지를 못하겠다는 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서 저한테라도 안부 전화를 하려고 전화 오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하나의 모델을 얘기를 하자면 뭐 이승희 청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당원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정말 자기 그런 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총선에서 결과를 내지 못해서 그것 자체로서 포기를 하거나 이제 여기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총선의 결과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블랙 시위라든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우리 공화당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이 길로 안 가지? 그것에 대한 불만, 불신, 네. 혹은 이제 비교, 다른 단체와 자기 마음속의 이상과의 비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서 떠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잠깐 떠나고 다시 깨우치고, 혹은 이제 그래도 아직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공화당이 믿을만하다라고 돌아올지, 아니면 영영 이제 우리공화당은 거들떠도 안 보고 밖에 가서 욕만 할지,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뭐 요새 그 서비스 직종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애프터 서비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제품 하나 샀다고 뭐 업데이트 안 해주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애프터 서비스랄까? 우리의 마음이, 저는 좀 우리공화당이 이 나라를 지탱해야 되는 큰 나무가 될 뿌리고 기둥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진짜 미랄 같은 국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런 절대 무너지지 않을 이 기둥을 만들었는데, 왜 그 큰 그릇에 맞지 않게 되게 간장 소갈딱지만하게 약간 행동하고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지금 내가 맞다라는, 맞지만 내가 맞더라도 그 맞는 것을 굳이 확인시켜서 상대방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조금 배려하고 내가 맞고 네가 틀렸지만 좀 져줄 줄도 알고, 좀 그랬으면 동지끼리, 동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더라도 한때 동지였잖아요. 그랬으면 좀 아름답고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대표님 좀 말씀을 좀 따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대표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당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이야기 방송 기억하실 거예요. 이야기 방송, 그 어르신도 계속 우리 텐트 같이 하셨던 분인데, 기억하죠. 자한당이 한번 장애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 선생님이 거기를 한번 찍고 온 거예요. 근데 자한당을 한번 찍었다. 배신자다. 이래서 저 그거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쫓아낸 거란 말이에요. 막 구독자가 막 쭉쭉 빠지고 뭐 욕하고 뭐 이러니까. 당연히 이야기 선생님도 뭐 속상해서 이제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우리 천막당사 한창 했었을 때 거기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 당원 동지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유튜브는 하나의 언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자유롭게 그 활동에 대해서 제한을 두면 안 된다.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자한당 집회는 어떻게 하나 하면서 또 찍을 때 아유 저 투쟁력도 없고 저 초짜들 저렇게 하네 하면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배신자가 되고, 그래서 이야기 선생님을 돌아오라 그랬어요. 아예 그 조은진 대표님도. 근데 뭐 이미 대표님의 감정은 상할 대로 상했고 못 돌아오죠. 그 외에도 버스는 떠났고 또 다른 유튜브 분들이 있는데, 제가 더 이상은 이제 뭐 좀 약간 실명 비슷한 거니까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저도 진짜 되게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돌아오고 싶어 하세요. 맞아요. 엎어진 물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뭐 그래도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엎어진 물이니까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의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과오를 반복을 하고 똑같이 인재를 잃고 똑같이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가두리치는, 그러니까 이제 배신을 할 생각을 마음을 먹은 사람은 욕하고 배신에 대한 심판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배신할 수밖에 없는 길로 몰아세우는 거는 맞아요. 그건 저 진짜 공감 많이 하고,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이 어찌됐든 뭐 맨날 뭐 확장성 얘기기도 한데 사람이 모이는 곳이 돼야 돼요. 사람이 자꾸 우리공화당 가면은 막 나라에 대한 걱정도 좀 덜 수도 있고, 얘기하면서 또 신나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그런 감정도 느끼면서 이 떠내려가는 이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에서 유일하게 같이 의지하고 믿고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거에서 끈끈함이 계속 생기면서 사람들이 계속 모여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떠나가는 곳이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혹시 떠나갈 사람도 있고, 새로 올 사람도 있는데, 진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일단
이승희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튜브를 좀 쉰지도 됐고 안 나온 지도 좀 됐지만 이렇게 조금만 안 보인다거나 조금만 이제 걱정될 만한 일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신으로 몰아가는 우리가 네. 그러한 행위를 좀 하지 말고 좀 어른답게 좀 기다려 주셨습니다. 진짜 제가 이런 말을 동진이들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거의 최연소잖아요.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그쵸. 뭐 저보다 더 어린 사람도 많지만 거의 활동하는 사람 중에 제가 최연소인데도 왜 어른들이 나보다 더 인내심이 없을까? 왜 못 기다려 주실까? 이게 좀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참 떠나갔던 분들 안타깝고 하지만 우리 공화당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셔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우리 공화당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우리가 웰컴백 운동 같은 거 웰컴백 시작해야 돼요. 운동을 한 그거를 네. 자유의 파도가 시작을 하면 되겠다. 웰컴백 운동. 근데 그 네. 웰컴백 운동,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러한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네. 분명히 당연하죠. 실시간 채팅을 하시고 욕하고 나간 사람은 댓글을 아니에요. 하시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절대 이게 인간의 행태로서 용서를 못할 범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보이지 않는 선인데 그런 사람들은 저희도 이제 뭐 저도 누군지 안 이름이 된다고 떠오르지만 보고. 언급은 하지 네. 않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하고 나간 사람들은 안 되고 나가서 욕한 사람들도 안 되고 아니, 그냥- 나가서 그냥 얼렁뚱땅 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웰컴백 운동을 네. 자유의 파도가 하면 되는데 예. 그리고 자유의 파도 방송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한테 좀 그러니까 저보다도 사실 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애국심을 뭐 네. 잴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저는 이 형을 처음 봤을 때부터 와 나랑 나이 차이 얼마 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강하고 뭐 그렇다고 논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행동력도 강하고 이렇게 사상적 무장이 다 돼 있을까. 저는 그때까지는 햇병아리였으니까. 그래서 되게 신기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 기조를 유지해오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우리공화당이라는 이 올바른 길에서 저랑 함께 또 만나서 네. 잘 해오고 있잖아요. 그 방송을 접지 말고 진짜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사이다 같이 갈증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네. 보고 싶어 하는 네. 매니아층이 있다니까요. 네, 그 저도 방송을 알고 있어요. 한 1주, 2주? 아니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그쵸. 안부식으로라도 왜냐면 그래서 뭐 생활이 힘들더라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조금씩 찍어볼 예정이긴 해요. 웰컴백 그래서- 운동 한번. 예. 아니면 그분들을 이제 그 같이 방송 찍으면서 예. 약간 장난식으로 네.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괜찮죠. 아니면 술 먹방 같은 거 하면서 네. 이제 사실 그때 내가 어쩌다 보니 그랬는데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이렇게 막 어떤 우리 당원분들이 열성 당원분들이 그 한 사람을 몰아내서 나갔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 몰아내는 사람도 없어. 근데 이 네. 사람은 돌아오고 싶어요. 네. 이런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맞아요. 네, 이 사람 때문에 못 돌아왔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없어서 오고 싶어. 근데 자기가 떠나왔던 그 역사가 있어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뭐 이것도 아픈 이야기고 네. 저희가 충분히 얘기 드렸다 생각해서 얘기를 좀 이제 다른 걸로 참 우리가 젊잖아요. 네. 이제 언제까지 젊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총선 결과나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절망적이고 앞으로 희망이 있을까라는 좀 많은 고뇌도 했고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 이기 지도부의 출마도 망설였지만 어찌됐건 많은 당원분들의 그 성원에 힘입어서 다시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나오면서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나왔는데 그 동력이 유지가 될까? 제가 최고위원을 하고 말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명맥이 이어질까?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려는 이 당원들이 지쳐가지고 다 떠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근데 진짜 사실 원내 원래 한석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게 무너지고 희망을 사실 못 봤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명맥이 불이 활활 이어져서 타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승희 청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지막 희망을 그래도 다시 우리공화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 거예요. 지금 좀 현실이 많이 힘들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더 힘들 수도 있지만 좀 그놈의 가시밭길 좀 그만 걷고 싶은데 그거 좀 그만 걷고 싶긴 해요. 걷고 싶은데 좀 우리공화당의 앞으로 미래에 바라는 점 아니면 좀 지금까지는 집회 위주에 이렇게 했지만 지금 집회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좀 선회를 하고 좀
이렇게 하면 조금 지금보단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두신 거나도 없으세요? 아, 저는 한결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화당 첫 집회 무대에서 첫 연설 했을 때부터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그래도 애국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저는 지금도 이제 사실 제주 삼다수가 제일 맛있거든요, 물맛이. 네. 근데 갑자기. 네. 근데 저 제주 삼다수를 안 먹습니다. 왜냐면 제주 4.3 사건 가지고 5.18식으로 하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좌익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좌익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떠한 불매 운동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신채호 선생이 일본 저기한테 굽혀서 세수하기 싫다고 일부러 옷이 다 젖는데도 이렇게 서서 세수를 했었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좀 생활상에서 불편하더라도 좌익들의 물건을 좀 쓰지 않는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근데 얼핏 보면 우리 공화당 분들 보면은 아직도 중앙일보를 구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좀 KBS 수신료 아직도 내고 계시고 그런 걸 이제 적극적으로 더 안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그 역사적인 거에서 좀 살펴보면은 아시다시피 장제스 와 마오쩌둥의 대결에서 마오쩌둥이 이겼잖아요. 장제스가 훨씬 전력이 7대3이었는데도 마오쩌둥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장제스가 너무 목을 맸어요, 상징성에. 그러니까 상징적인 도시를 점령하는데 목을 너무 많이 매가지고 진을 다 빼버렸지. 네, 낙양이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근데 모택동은 그런 걸 과감하게 버리고 좀 실효성 있는 도시를 근거지로 삼아서 게릴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했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서울역이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좀 이런 상징성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다른데, 서울에서도 조금 또 다른 데서 좀 집회도 하고 매번 좀 집회 장소를 다르게 하면은 집회를 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길을 또 걷다 보니까 동력도 생기고 또 거기 분들도 새로워서 이렇게 막 쳐다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집회를 하면서 저도 막 광주도 내려가 보고 대전도 내려가 보고 막 해봤잖아요. 대구도 내려가 보고.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이 집회 규모에 입이 다 쩍쩍 벌어져요, 새로운 분들은. 근데 서울역에서 시청에서 광화문 가는 그 길거리의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한다 이겁니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식상. 네, 식상. 그래서 집회 그런 좀 장소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새롭게 변경을 해서 상징성을 좀 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저랑 한근영 청년이랑 찌지민 옛날 아무튼 그런 청년 여러 명 분들이랑 홍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홍대에 가서 전단지 나눠주고 거기서 팜플렛 하고 이런 거 좀 했었거든요. 그런 게 저는 일단은 우리 공화당에서 어차피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많이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홍콩 그 자유운동처럼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서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우리 공화당의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청년들이 따로 게릴라전 식으로 각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라도 버스킹이라도 하고 토론 버스킹하고 식구 버스킹도 하고 얘기도 하고 호소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이제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많은 시도를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젊은 애들을 잡기 위해서는 확실한 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좀 재미도 있어야 되고 또 약간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좀 쉽게 말해서 좀 뽀대도 나야 되고. 저는 그래서 늘 제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 활동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제 자신 자체에 대한 이제 자긍심이 있는 게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되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는 청년 중에 하나거든요. 엊그저께도 대통령님 생각하니까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어이없게 이제 눈물이 난 영화였는데, 사자 보는데,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죄 없이. 죄 없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솔직히 식은땀이 나요. 이제 대통령님 생각하면은. 아무튼, 그렇게 대통령님 한 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자유와 진실과 정의가 가려진다는 거에 대해서 통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젊은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래도 자긍심이 있는데, 저 같은 자긍심을 얼마든지 느끼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젊은 청년들한테. 좋은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는 용어를 좀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어 선점술. 좌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막 용어 선점술이 되게 좋잖아요. 걔네들은 뭐 국정농단서부터 해서 한 단어에서 뭔가 딱 끝내버려요. 색깔과 느낌을, 모든 많은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용어 선전술을 써가지고 좋은 건 우리가 다 갖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좋은 건 우리가 머리를 좀 스마트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네, 좋은 건 다 갖다 쓰고 멋있는 거 다 갖다 쓰고 마케팅하고. 일본 초밥이라든지 일본 사무라이 칼이 실제로 그렇게 강하지 않대요. 그리고 초밥 같은 경우는 싸구려 음식이었대요. 근데 일본이 마케팅을 잘하고 하니까 고급 음식이 됐고, 영화마다 무슨 사무라이 칼 하면 뭐 다 센 거 같고, 펜싱한테 그냥 다 다진대요. 왜냐면 찔리면 끝나니까, 펜싱은 그냥 빠르게. 그래서 우리도 우리마다 이제 마케팅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최근에 뭐 어떤 유튜버가 우리공화당 지도부라든지 당원분들의 몇몇 분들한테 이념 정체성을 걸고 넘어지는 그 유튜브를 봤어요, 얼핏. 근데 전 그분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틀렸습니다. 그분은 보수라는 말을 써야 된다. 보수를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거나 정치학적으로 들어가 보거나 해도 보수 진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개족보이고 굉장히 잘못됐고 정립이 되지 않았죠. 서구 정치 철학의 개념이 지금 그때 생겼던 게 뭐 프랑스 혁명 뭐 그런 거 시작된 거 아닙니까? 1790년대. 근데 그때 시작했던 개념을 분단 국가인 뜬금없는 지금 최첨단 21세기에 갖다 대면서 맞지도 않아요, 또.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뭐 여러 개념이나 그런 논리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럴싸한 명분이나 아니면 혹은 이유나 여러가 뭐가 됐던 그것을 창칭하는 사람들이 그 내걸은 대의명분 혹은 이유에 걸맞지 못하게 완전 폭삭 망하면 그럼 그 집은 간판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음식점이 예를 들어서 3대 독자 뭐 아니면 원조 할매 이렇게 써붙여 놓고 음식을 완전 더럽게 맛없게 팔아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바뀌었든 뭐가 됐든. 그러면 그 순간 더 이상 그 고유의 가치, 그 명칭의 그 순수함 혹은 이제 아이덴티티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남이 그 명칭을 가져가거나 아니 빼앗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리뉴얼된 단어 명칭이 생겨요. 지금이 저는 보수가 이렇게 몰락을 했던 적이 없고 이렇게 회생 불가능한 사태에 몰린 적도 없으니 지금이 보수를 버리던 보수를 새로운 세력에게 넘기던 뭔가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젊은이들이 깨어나야 되고, 젊은이들이 깨어나려면 젊은이들이 좀 호기심을 갖고 하려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보수란 단어는 매력적이진 않아요. 네, 매력적이지 않고 절대 진보, 지금 정치 구도가 보수 진보로 가면은 진보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보수하면은 뭐 기득권 뭐 챙기면서 자기네들 것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걸 조국 같은 인간이 제일 기득권 아닙니까? 추미애서부터 해서 기득권의 덩어리지.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썩어 빠진 것들을
갈아엎겠다, 뒤집어 엎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진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지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보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수라는 말을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걸 쓰면은 져요. 매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적이지 못하다. 네, 그리고 그게 그렇게 깊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많은 이념적으로 봤을 자좀 때도 애들과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뭐 색이 다른 거일 뿐이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자좀 친구가 너 색은 뭔데 하면은 뭐 난 민주당이래요. 자기 색은 민주당은 무슨 색인데 모른대요. 대부분이 거의 이래요. 대부분이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단어에서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단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그럼 뭐냐? 우리가 좀 내세워야 될 표명하면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헌법에서 멋있는 말들을 우리가 쓰는 거죠. 헌법에서 자유통일을 뭐 지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걸 내세우면서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이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진짜 왔다로 치는 게 자유통일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이끄셨던 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미래통합당처럼 자기 한 번 더 어떻게 배치 나볼까, 한 번 더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좋게 나오거나 나쁜 거는 피해갈까, 요런 보신주의는 절대 좌익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큰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연방제 통일이라는 큰 이상향, 적화라는 큰 이상향을 갖고서 지금 당장은 다치고 넘어지고 뭐 하지만 결국은 지금은 좌익들의 천하통일 시대 아닙니까? 천하통일 됐죠. 네. 그런데 우리도 큰 비전과 이념을 많은 젊은이들한테 심어주고 또 우리는 강력한 근거가 있잖아요. 헌법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꼭 어른들한테 사실 드리고 싶었던 말은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에요. 네. 우리가 청년들을 한 명이라도 더 설득을 시켜야 되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왜냐면 내 나라니까 내 자식이 살라라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살라라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되고 나라 없는 사람이 백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입장인데 중요한 건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른들이 계속 제가 우리 집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얘기할 때 들어보면 지나가는 젊은 애들을 다 빨갱이 취급하면서 다 니네가 나라 말아먹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10대, 20대 혹은 이제 30대 초중반까지 청년들은 이 나라가 이렇게 작용화가 된 데에 책임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를 냉정하게 드리면 냉정하게 어른들께 얘기 드리면 맞아. 어른들이 망쳐놓으신 거예요. 맞아, 지금 맞아. 우리공화당 당원분들은 그나마 속죄하고 계신 거고요. 네. 우리공화당이 아닌 지금도 국민의힘 아니죠 민중의 힘이라고 말하는 저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버르장머리를 못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했을 때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되는 평가자가 국민이잖아요. 근데 어른이 부모가 자식을 뭐라 하지 않은데 자식이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현실에 있지 않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까지 파괴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칼 들고 그냥 집에 막 거린다. 그거를 뭐라 하고 때리고 혼을 내고 가르쳐야 될 어른이 어이구 우리 새끼 칼도 다룰 줄 알아요. 이러면서 우쭈쭈 하니까 그 칼로 이제 살 베이고 팔 베이고 집안 온통 다 난장판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좀 말을 하고 싶은 게 지금 50대 60대 뭐 솔직히 40대가 제일 최악의 세대긴 해요. 제가 봤을 때. 네, 그치. 근데 그 40대를 자식으로서 가르치지 못한 세대는 또 50대 60대예요. 결국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우리 동지님들께 한 번도 못 드렸던 왜냐면 얼마만큼 투쟁하고 얼마만큼 힘드신지 아니까 그치. 못 드렸던 말인데 오늘을 기회로 이 기점으로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얘기를 한 번은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솔직히 저한테 청년들한테 여기 나온 청년들한테 청년 더 데려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아쉽고 답답한 마음에 그럴 수 있지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면 안 돼. 본인들 자식들부터 사실은 하는 게 맞다. 네,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한테 개화된 케이스니까. 저희 아버지는 성공한 케이스죠. 네, 이제 내 자식도 개화를 하지 못하면서 남의 자식을 청년을
개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아직은 뭐 모자라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하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에는 우리의 역량이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저도 3년을 집회를 하면서 딱 3명 정도 데려와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게. 또 몇 명 네. 데려왔는데 데려왔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속이 못 될 뿐이죠. 지속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한두 번 오고 한두 번. 말고 혹은 이제 여러 번 왔더라도 조용히 그냥 예를 들어서 선글라스 끼고 왔다가 그냥 네. 주변을 서성이다가 그냥 가고 자기는 그 정도 한 걸로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러고 마니까 그래서 그리고 아쉬운 것 우리 공화당이 참 제가 걱정되면서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가 큰 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이제 친구 몇 명이 이제 국회의원 그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뭐 보좌 비서 뭐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의 분위기를 이제 종종 듣는단 말이에요. 카톡이나 이런 거. 근데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몇몇 자유한국당 그 세력들이 태극기 세력과는 손절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조금 요번 총선까지만 해도 우리 이제 태극기 세력이라든지 우리공화당을 좀 걔네들이 신경 쓰고 무서워했던 거예요. 어떡하지? 막 뭐 뭐 이런 식으로 저 뭐 통합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까보고 나니까 이거는 뭐 콧방귀도 안 낄 정도의 수준이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우리를 얕잡아보고 아주 깔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뜻과 이상향은 진짜 걔네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월남이 패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0.2%의 간첩 활동들에 맞아요. 의해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뭐 그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뭐 책임당원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그 책임당원이 제가 알기로는 23, 4만 정도거든요. 우리 공화당은 지금 창당된 지 2년 뭐 3년 이 정도 됐는데 벌써 뭐 많이 따라잡았잖아요. 적지 않은 숫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는 나라에서 우리가 옳은 방향을 이끌고 가고 있다면 사람들이 맞아요. 몰릴 거고 그러면 자유한국당 저 기회주의 보신주의자 애들은 다시 한번 또 이제 뭐 네. 눈치 싸움하고 무서워하겠죠. 지금 솔직히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맞고 또 가시밭길에 또 가시밭길은 맞는데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에 절대 못 이길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역전은 이루어지고 네. 절대 아까 말했던 중국의 상황도 절대로 지금 중국 공산당이 득세를 못할 상황이었음에도 결국엔 중국 공산당이 이겼고 최후의 승자가 결국의 승자. 제가 그 희망을 봤던 거는 그 2기 지도부를 뽑는 과정에서 이 열기가 타오르지 않으면 이 열망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염원을 해주셨고 도와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폭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나오시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선택을 안 하시더라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와 한 번 더 기폭을 우리가 역전홀론을 칠 수 있는 찬스는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 전에는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이 나라가 칠흑같이 어둡고 진짜 저 문재인 정권을 절대 못 무너뜨릴 것 같고 미국밖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딱 그런데 대표님도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 대통령님이 나오시고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가 대표님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를 진짜 총선 전까지만 해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심도 깊게는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딱 느낀 게 박근혜 대통령님 말고는 이 나라를 다시 뒤집는 게 가능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럴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오셨을 때 진짜 우리 공화당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포기하고 명맥을 놓아버리면 진짜 국민의힘인지 민중의 힘인지 저 사람들은 대통령이 나왔을 때 진짜 유령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님이 그만한 가능성을 가지신 분이라도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 공화당이라는 조직이 버티고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친위대,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차가운 곳에 계시더라도 몇 년을 배신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이 친위대가 힘을 길러서
다지고 다져서 역량을 뭐 걔네들보다는 못하더라도 단단하게 키워놨을 때 대통령님이라는 지휘자를 딱 만났을 때 그 시너지는 그 가능성은 전 그게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진짜 죽기 전에 그 지금의 저 미래통합당 저 기회주의 배신자들 있잖아요. 그냥 자기네 한번 뺐지 뭐 더 달고 싶어가지고 우리 공화당 눈치 보면서 문간에 기웃기웃거리는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꼭 죽기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전 진짜 조선시대 그 네. 노론소론하는 인간들이랑 그 이제 고려시대 그 망해갈 때 그 막 그 나왔던 신진사대문이 뭐 그런 세력들 있잖아요. 네. 딱 그놈들 딱 진짜 옛날에 했던 것 답습하고 지방 호족 노릇 하려고 하고 네. 쇄신은 안 하고 뭐 지네가 변화해야 되가 뭘 변화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옳은 소리 몇 마디 하면 되는 줄 알고 네. 행동 안 하고 그냥 저 나이브한 저 모습들 네. 작태들 결국은 바꿀 수 있는 건 우리밖에 네. 없다. 그래서 진짜 그 너무 분하더라고요. 이 태극기 세력과 우리 공화당을 그 무시하는 그 분위기와 그 모습들이 어떻게 언제 저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까. 쟤네들은 분명히 지네들 기회만 찾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에 기회가 있다면 안면 몰수하고 또 나타날 인간들이거든요. 그때 하나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때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진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네. 우리 당원 동지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음은 우리가 보수의 적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적자답게 이 나라를 지탱하는 마지막 진짜 사명을 짊어진 세력답게 마음은 넓게 네. 마음은 넓게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끈기를 가지고 사명감을 다시 한번 신발끈을 다시 한번 동여매면서 갈 수 있으면 왠지 이렇게 잠깐 얼굴 안 보였다고 매도하고 뭐라 하고 하지 말고 네. 모자도 이게 그 모자에 웃긴 비와 약간 웃으라고 한번 얘기해도 됩니까? 네. 하셔도 됩니다. 제 입으로 얘기할까요? 예. 이게 해병대 다녀오셔서 쓰고 있는 모자가 아니시거든요. 이게 해병대 캠프 모자입니다. 네, 해병대 캠프 모자예요. 강원동 지분이 주신 거고요. 네. 네, 근데 정체성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그래도 해병대 100%가 낫다. 네, 우리 공화당이 넘어야 될 산과 가야 될 길이 더 가시밭길이고 더 고통의 칼날이 되어버렸는데 그 역할 속에서 청년 최고위원이 이제 한근영 최고위원하고 진승정 최고위원이 주도를 해서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일깨우고 또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이제 청년 당원들도 같이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좀 나라 살려보고 어떻게든 나라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을 저버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저의 심정은 자주 제가 뭐 비유 드는 건데 타이탄이 그 가라앉을 때 도망가려고 막 구명조끼랑 보트 막 찾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냥 초월해서 자기의 본분인 바이올린 키고 첼로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가라앉는 배를 과연 진짜 다시 띄울 수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같이 그 물을 퍼내고 같이 한번 살려보겠다는 당원 동지분들이 있으면 바이올린 키는 거는 그만하고 같이 한번 물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물 한번 다시 푸고 싶죠. 근데 일단 기본적인 마음으로는 그냥 떠내려가는 심정에서 그래 뭐 흔히들 그래요. 제 주변 친구들도 뭐 우리 공화당 찍었다가 사표 되면 어떡하냐, 내 표 날라가면 뭐야, 되는 거 찍어야지 뭐 한단 말입니다. 미래통합당 찍으면 되냐, 거기서 진정한 가치에 한 표를 행사하는 게 내 역할이다, 되든 안 되든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지내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고. 맞아요. 예. 그리고 아까도 본인이 이제
본인 스스로 우리 당이 이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잠깐 떠나 있는 게 맞다고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떠나 있으려고 했고, 잠깐은. 그런 생각을 말씀을 하시면서 좀 드는 생각이, 지금도 사실, 이승희 청년이 아마 저랑 가장 오래 알았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같은 쪽에서 아는 청년일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분들 다 나름대로 이제, 더 이상 동력을, 스스로 개인 마음의 동력을 잃어서,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말 믿고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정말 값진 보석인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당이 이제 파이가 이렇게 커져서 많은 사람들의 울타리가 될 수 있을 때, 정말 그렇게 이 나라를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리고 이제 진짜 사명감 있게 이 나라를,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에게 그 그늘을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람들과 스텝을 맞춰가는 날이 꼭 왔으면, 그리고 좋겠고 꼭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생각을, 그리고 이제 우리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했으면 좋겠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푸념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나눴는데, 그래도 좋은 말로, 열린 결말보다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희망의 사과나무를 심는 생각과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청년들을 지금은 연락하면 자기도 못 오는 게 미안하고, 저도 괜히 오라고 이제 막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차피 안 될 걸 알면서 마음 아프니까, 언젠가는 그 사람들을 다 보듬을 넓은 그늘, 키울 우리 공화당이 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꿈꾸면서, 오늘 문브레이커스, 오늘 자유의파도 이승희 청년을,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투쟁가 이승희 청년을 만났던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마무리도 오늘 시작 오프닝 멘트랑 똑같이, 좋죠. 자,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내일 아침은 평양에서 먹는다. 자유파도, 자유파도 한근영 최고위원님. 자유파도 이승희, 문브레이커스 리포터 한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심하지 그리고- 마시고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예. 방송 가끔씩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빠이. 외고!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